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영재학교 자소서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제 5월부터 영재학교 이제 자소서 이제 접수 기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사실 뭐 많이 뜨진 않았어요. 지금 뜬 학교가 경기영재고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 그 다음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뭐 이렇게 떴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경기영재고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하고, 그 다음에 작년 거 대구영재학교 거를 좀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지문들 좀 대충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영재학교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 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생기부고요. 그 생기부라는 게 뭐 내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세특 같은 부분이나 뭔가 이제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것도 세특에서 많은 부분이 써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부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문구, 그냥 안 좋은 문구가 없으면 돼요. 안 좋은 문구가 없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천서죠. 그러니까 추천서도 생각보다 엉망으로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추천서를 저희가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특히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동일한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부탁을 하니까 어떤 학생은 좋고 어떤 학생은 좀 안 좋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게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중요도를 봤을 때. 근데 자소서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잘 쓰면은 1번과 2번에서 안 좋은 거를 역전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1번과 2번이 무난했는데 3번도 무난하네, 약간 요건데, 괜히 내가 자소서를 막 잘 쓰고 이쁘게 쓰고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오히려 망가지는 현상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조언을 잘못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신 같은 게 한 번 망한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3-1이나 중2-2 때 한 번 내신을 망한 경험이 있어. 뭐 수학에서 B 뜬 경험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다가 내가 그거 수학 B 나온 거에 대해서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때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수학 B를 받았는데 뭐 이걸 극복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안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소서라는 거는 내가 1번과 2번에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번과 2번에서 어느 정도 평가가 다 됐는데 자소서로 이를 그냥 좀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게끔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너무 많이 힘을 주려고 하면은 대부분 자소서가 이상해집니다. 학생분들은 알 거예요. 많은 탐구 대회를 나가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영재학교에 뽑히는 실력은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올림피아드 실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물리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물리 탐구 대회나 연구 대회를 내가 수상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내가 무슨 상을 받았냐, 물리 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냐인데, 그런 거를 영재고 자소서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영재고로 뽑히는데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실력을 영재고 자소서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에는 내가 내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감점 요소를 줄이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뽐내려고 하면 안 돼요. 뽐내려 하지 말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자세는 뭐냐면,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채비나 이런 데 많이 썼는데 겸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겸허. 여러분의 자소서가 가급적이면은 겸허하게 쓰시면은 중간은 가요. 그러니까 저는 잘 쓴 자소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못 쓰지 않고 점수가 깎이지 않는 통관을 할 수 있는 자소서의 수준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뭐에 맞추시면 되냐? 겸허한 자세에 맞추시면 됩니다. 겸손한 자세. 겸손하면서 드러내는 자세. 겸손하는데 어느 정도는 드러내는.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중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 뽐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좀 지문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소서에 뭐 예시를 갖고 오긴 좀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요거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첨삭 받으실 거잖아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저한테 첨삭 받기 전에 최소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한 부분은 지켜서 써라. 약간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경기형제고 이번 거 올해 뜬 거 보면은 지원자가 읽은 책 중에서 인상 깊었던 책 3권을 선정하고 그중 한 권을 골라 자신에게 미친 영향 또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를 쓰시오. 자, 요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본인이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뭐 독서 쓴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도서명에 대해서 얘도 수과학, 얘도 수과학, 얘도 수과학. 그러니까 뭔가 컨셉을 나는 수학과 과학에 내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고 실제로 본인이 수학, 과학에 대한 얘기만 자소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서 기록에 들어가는 자소서 같은 거는 수과학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 작품에 대한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독서 기록이라는 거는 얘네는 꼭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요. 지원자가 수학, 과학, 정보 분야 정보까지 써줬잖아요. 내가 뭐에 대해서 쓸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주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인상 깊었던 책을 쓰는 거지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책을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수과학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가치관에 영향을 준 책, 뭔가 나는 앞으로 뭐 겸손해져야 되겠다, 뭐 아니면은 나는 뭐 우주를 정복해야겠다, 이건 아니지만 뭔가 그 가치관에 주는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뭐 고집을 뭐 어느 정도 하고 뭐 내 주관을 세우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아니면은 뭐 과거 뭐 역사책도 괜찮습니다. 뭐 역사책을 깨닫고 진짜 인상 깊었던 이유를 좀 솔직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지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 안 좋은 자소서로 갈 때는 방향이 뭐였냐면은 어떻게든 수과학으로 짜내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과학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거면은 아예 수과학 내용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좀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자소서에도 두리뭉실한 얘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사오구도 가급적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나는 여기서 우주의 신비함을 느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우주의 신비함을 느꼈다. 근데 뭐 제가 조금 말을 세게 하면은 그래서 어쩔 건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함을 느꼈어. 우주의 신비함을 느꼈다는 게 나는 기뻤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배가 고프다,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주의 신비함을 느꼈고 뭐 내 장래희망을 뭘로 하기로 결심을 했다. 아니면은 뭐 우주의 신비함을 느꼈고 뭐 내 뭐 이렇게 하는 걸 뭐 성장함을 느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뭔가 두리뭉실하고 미사오고 본인의 감정 있죠.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거. 그런 감정은 자소서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400자면은 이거 400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쓰면은 진짜 쓸 내용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서 기록에서는 두리뭉실한 거나 미사오고는 가급적 줄이고 그 다음 수과학으로 굳이 짜낼 바에는 그냥 오히려 다른 사실 철학 같은 책이 제일 좋고요. 뭐 철학적으로 쓸 내용이 없으면은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도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뭐 여기서는 뭐 요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인데 자 여기에서는 수학, 과학, 정보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좀 나온 질문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수학과 과학과 정보를 모두 다 얘기하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수학과 과학과 정보 중에 내가 자신 있거나 내가 잘했던 거. 그리고 이게 함정 카드입니다.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 그러니까 이거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함정이냐면은 이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의 출제 의도가 뭔지 알아요? 이거의 출제 의도는 너가 허세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지문 자체에 너무 하다 보니까 제일 이상한 자소서들을 쓸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계기로 내 자신이 영재성이 있거나 잠재 가능성이 있음을 느꼈다라고 많이 써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이게 보이게끔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어요. 그 활동을 해오고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를 느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지금은 뭐를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이런 지문에서 심사위원들이 얘가 영재성이 있고 잠재 가능성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야지 괜히 이거에 집착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무슨 뭐 숫자 맨홀 뚜껑을 보면은 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보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쓰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본인이 공식을 발견한 거. 공식 발견, 이론 발견. 그리고 새로운 증명. 근데 알고 보니 기존에 있었던 증명이었다. 이 진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게 사실 세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재고 자소서 진짜 거의 1000개를 넘게 봤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증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증명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게 없으니까 새로운 증명을 했다고 거짓말을 적정히 섞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양심에 좀 찔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를 발견했다라고 학생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리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차마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대부분 이런 심리예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자소서가 이렇게 나왔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이 불충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학에서는 너무 많은 증명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만 봐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본인이 배웠으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지. 본인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죽어도 안 됩니다.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으니까 뭔가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이미 필지 메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증명을 하고 기존에 있던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을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입장에서 저같이 불충한 생각을 하는 심사위원들이나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세 번째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식 발견, 이론 발견, 새로운 증명. 새로운 증명을 했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깊이가 얕아도 너무 얕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건데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해 주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영재원이나 그런 거 다니셨잖아요. 영재원 안 다녀도 어디 와이즈만 실험학원 이런 데라도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탐구 대회를 나갔든가. 나는 무슨 탐구 대회에서 뭘 나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내가 어떤 동기로 인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에서 무언가를 느꼈고 이를 통해서 뭔가 성장해서 뭔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무언가 또 다른 주제를 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어지기 딱 좋지 않아요? 내가 과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이상한 거 없나? 한강을 돌아다니다가 아니 한강은 좀 그렇고 나는 한강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물고기를 봤는데 물고기가 뭐 되게 컸다. 그래서 나는 이 물고기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 뭐 물고기에게 사료를 무식하게 많이 주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무식하게 사료를 주는 경험을 통해서 체지방률이 뭐 함부로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 체지방을 뭐 함부로 올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나는 어떠한 것을 뭐 이렇게 좀 연구를 더 하게 돼서 뭐 후속 연구로 뭐 이어지는 계기를 뭐 알게 되었다. 아니면은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뭐 오차를 줄이거나 뭔가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성장을 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주제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서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거는 사람들 선택이에요. 보통 단락을 2개로 쓰긴 합니다. 400자 400자 대부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수학 과학 정보 중에서 웬만하면 수학만 쓰거나 과학만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이어줄 수 있게 쓰시면 좀 좋아요. 내가 수학을 썼는데 이 수학에서 뭐 어떻게 해서 더 나아가서 과학을 쓰고 생명 부분 써도 됩니다. 뭐 어때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수학에 관한 거는 가급적 쓰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한 100명 중 50명은 테셀레이션을 쓰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맨날 영재원에서 하니까 다 쓰는 건데 별로 추천하지 않는 주제고 수학은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수학 같은 거 쓰실 때 어떤 문장에서나 마찬가지인데 KMO 내용 쓰지 마십시오. KMO 내용 쓰지 마세요. 메넬라우스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내가 KMO 내용이나 이런 거를 쓰고 싶으면은 가급적 조합론이나 아니면은 정수론 쪽으로 가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이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이 보이게끔 하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도 괜찮죠. 과학이 제일 편해요. 사실 정보도 편하고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본인이 어떻게 짰고 뭐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깨달았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지문하고도 상관이 없긴 한데 대체적으로 결말을 쓰실 때는 사실 이 지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결말을 뭐뭐를 앞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뭐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경기영재고에 입학해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노력을 하겠다 뭔가 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대충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안 좋은 자소서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문을 볼 건데 지원자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자, 뭐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하죠. 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본인이 한 건데 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를 통해 배운 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타인과의 공동체나 아니면은 뭐 좀 뭐 봉사활동 같은 거를 얘기할 때 그냥 이것도 제 좀 생각이 불충한 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볼 때는 약간 위너스가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이 위너스라는 사람은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요. 너무 비판적입니다. 불충해요. 뭘 써도 다 안 좋게 봅니다. 안녕하세요만 해도 쟤는 왜 나한테 안녕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나 이제 봉사활동에 관한 거를 쓸 때 약간 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애들 자소서를 볼 때 드는 생각인데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있잖아요. 약간 장애우 분들이나
뭐 이런 친구분들 있잖아요. 뭐 장애우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뭐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쓸 때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애우 분들을 쓸 때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타인과 공동체나 아니면은 보통 타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뭐 조별 활동이나 아니면 뭐 반장 활동을 한 경험이나 그런 거를 쓰시면 되는데 방송부 활동하면서 참가한 공모전 얘기 너무 좋습니다. 자, 방송부 활동하면서 공모전 얘기를 참가했다는 걸 쓰는 게 아니라 활동 내용을 쓰면 되죠. 방송부 활동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시혜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게 쓰라는. 그러니까 동정심을 본인이 가진 것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은 그냥 무난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냥 조별 활동 같은 거 쓰셔도 되고 뭐 갈등이나 분란 조정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쓰실 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봤던 자소서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그 자소서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를 내가 안고 갔다.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를 갈등을 분란하고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구제불능이고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친구는 길에서 똥을 싸는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 그냥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데리고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좀 가급적 피하셔라. 반 친구들 모아놓고 과학 같은 거 설명한 거 좋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위너스는 어때요? 삐뚤어졌어요.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과학 같은 걸 설명을 했을 때 반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뭐 그냥 재미삼아 듣는 것도 있는데 전 진담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반 친구들을 모아놓고 과학 같은 걸 설명했을 때 그 친구들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 배운 점을 본인이 쓰기가 쉽지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를 통해 배운 점인데 거기서 뭘 배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거는 제가 첨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동정심을 갖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리고 그 친구가 구제불능인데 내가 안고 갔다. 뭐 내 성격이 좋아서 안고 갔다. 약간 이런 투로 글을 쓰지 말라는 거죠. 기숙사 생활에서 봉사한 거 쓰셔도 됩니다. 그냥 진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요즘도 주번 있나요? 요즘도 칠판 지우기 있습니까? 내가 뭐 칠판 지우기를 했는데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칠판 지우기를 1년 내내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힘듦이 있었는데 이런 칠판 지우기를 꾸준히 하는 거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는 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꾸준히 했을 때 그 꾸준함으로 얻는 즐거움이나 뭔가 어떤 교훈이 있었다. 그런 거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죠. 급식 당번도 좋습니다. 급식 당번 얼마나 좋아요. 급식 당번을 하면서 단순한 뭐 배식 업무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서로 불만 없이 뭐 이렇게 좀 음식을 배분하면서 그 중간중간 불만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나 더 줘, 나 저 줘 이러는 애들. 그럼 그런 애들에 대해서 갈등을 분란하고 이제 서로 다툼 없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고 뭐 이런 급식 당번도 뭐 그러니까 별거 아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급식 당번이란 뭐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꾸준히 했을 때 느끼는 교훈이 뭐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써도 괜찮아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 도서관 봉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배운 점을 좀 임팩트 있게 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근데 여기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그 다른 영재고 학교 지문 보면은 봉사활동 있거든요. 거기서 절대로 이제 이런 거 좀 조심하셔라. 불쌍한 동정심
이거 있으면 거의 100% 떨어집니다. 종교 활동 봉사 좋습니다. 종교 좀 드러내셔도 돼요. 종교 상관없습니다. 네. 오케스트라 연습해서 연주해. 그 오케스트라 경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오케스트라는 여기에는 없는데 그 다른 거 보면은 교양이 있습니다. 무슨 교양에 대해서 쓰는 거. 그거 써도 좋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를 여기에다 쓰고 싶으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뭐 조화를 이루면서 뭐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학생이 영재고에 들어와서 공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케스트라도 단체 활동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는 너 기를 좀 죽이고 팀원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에게 문화 해설하는 봉사 괜찮죠. 근데 그렇게 막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 좀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학 공부 멘토 멘티 활동 생기부 있는데 써도 괜찮을까요? 여기에선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소서가 훌륭해지려면요, 수학이랑 과학 내용은 내가 써야 하는 곳에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얘는 분명히 수학 과학 정보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수학 과학 얘기만 쓰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체니까 수학 과학의 멘티 경험을 쓰는 게 절대로 안 좋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개인 주도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에서 얼마나 학생이 잘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거다. 잼버리를 왜 씁니까? 잼버리 하지도 않았으면서 차녀가 아니 자꾸 왜 그래요? 자, 지훈이 이거 남들 다 보는데 괜찮아요? 저 친구 그 영재고 학생인데 저 친구도 네 수학을 하나도 안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학을 굳이 안 써도 과학이나 정보를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바로 합격 사례가 있네요. 자네 이름을 좀 지우게나.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다. 한 모금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잼버리는 쓰지 마세요. 잼버리를 왜 씁니까? 잼버리 쓰시지 마세요. 이거는 그 뭔가 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피하셔야죠. 네, 이런 건 쓰시면 안 돼요. 네, 뭐 진짜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농담인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데다 뭐 탄핵 집회 나갔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뭐 아니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혹시나 해가지고 무슨 잼버리를 얘기하십니까? 잼버리 말고 예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갈등이 있는 소재를 쓰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좀 올해 자소서 뭐 이상한 거 많이 볼 것 같은 예감이 좀 드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지원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 이것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많이 어려운 게 이게 대부분 여기서 애들이 영재고생은 모든 사람이 독학생인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애들이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불충한 사람의 마인드로 봤을 때는 함정카드예요. 여러분 맞아요. 요거 함정카드입니다. 함정카드. 내가 독학생이라는 걸 강조해봐야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했다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이런 거는 써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소서에다가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는 영재고를 쓰는데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어? 와 미쳤다. 얘는 무조건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는.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사실 여러분들 다 학원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떠한 부분에 뭐 이러한 영역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냥 그거를 극복한 케이스. 사실 극복이 제일 좋아요. 극복이 제일 좋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기하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이 고사성어에서 이 장비가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뭐 컴퍼스를 뭐 15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내가 그거를 극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한 과정. 뭐 수학이 아니어도 뭐 과학이어도 정보여도 뭐여도 됩니다.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 그리고 멘토 멘티도 무난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이거 많이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쓸 때도 뭔가 내가 좀 도움을 받은 것도 좀 적당히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멘토에 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멘토였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좀 배웠다를 써도 되고 학원 수업 중 너무 좋아요. 사실 학원 수업 중에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설마 이거를 학원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학원에서 배우는 데가 아니라 내가 그 학원 수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펠방 정식을 배웠는데 뭐 펠방 정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과정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시겠어요? 뭐 아니면은 뭐 입체에 관해서도 뭐 내가 잘 안 됐는데 실제로 그 입체를 만들어 보고 디자인을 해보면서 실제로 좀 뭐 추상적인 거를 최대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드러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저는 항상 떨어지지 않는 자소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 과학, 정보 외에 교과 바탕 경험을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국어, 영어 쓰셔도 돼요. 이런 거는 영어 써도 좋습니다. 영어 내가 회화가 부족했는데 내가 그냥 미국 전화번호 아무거나 그냥 전화번호를 때려 박아가지고 미국 아무한테나 전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맨날 붙들려가지고 한 15분씩 외국인들과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뭐다? 독학생을 강조하지 말아라.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고. 힘드네요. 하루 종일 수업하고 이거 하니까. 여러분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영재고 자기소개서는 제일 오래 했어요. 진짜입니다. 이과 최상위권의 비밀 옛날부터 보시면은 2015학년도부터 했어요. 자,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거 여기는 그냥 골고루 쓰시면 돼요. 골고루 쓰시면 되는데 뭐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들어가면 좋은 게 내가 나중에 너네 학교 들어가서 뭐 이런 거를 하겠다 하고 뭐 미래에는 뭐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쓰셔도 되는데 내가 나중에 너네 학교 진학해서 뭐 사실 무난하게 쓰는 게 뭐 동아리 같은 거 쓰시면 좋죠. 어디 동아리에 가입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하고 거기에서 내 어떠한 능력을 뭐 성장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좀 성장을 시킨다라는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나중에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영재고 자소서 처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만 해도 그때 영재고 자소서에 대해서 제대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진짜입니다. 옛날 거 보시면 나와요. 영재학교의 학교 이념을 보고 그 이념에 맞춰서 좀 어느 정도 써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채비가 회원이 2만 명이 안 됐어요. 그때는 10,000명대였습니다. 그래서 제 거를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라고 했어요. 학교 이념.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하는 소리가 학교 이념을 자꾸 쓰라 그래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학교 이념 그 어제 작년에 그 쓴 글 보셨죠? 제가 그 쓴 게시물에서
거경 국리중군이라고 썼잖아요. 그 대구영재고 학교 이념이 거경 국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구영재고 자소서의 한 50%가 학생들이 저는 거경국리에 만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걸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메리트가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학교 이념이나 이런 거를 하시지 말고 차라리 본인이 그냥 진짜 그 학교에 동아리가 뭐 있고 그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그냥 그 이유에 대해서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너네가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쓸 때도 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겸허함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나고 나는 뭐 이 정도의 재능이 있고 나는 우수하기 때문에 예, 지원자를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예전부터 이런 공부를 해왔고 이러이러한 목표로 내가 공부를 해왔으며 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너네 학교에 가고 싶다. 그래서 너네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공부를 팀원들과 더 해서 연구를 하고 학교 영재고에 R&D 있잖아요. 그래 R&D로 뭐 이러한 거를 훌륭한 그런 걸로 뭐 하면서 뭐 나중에 어떠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키워드 같은 것도 막 너무 오그라들게 쓰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내가 다른 학교가 아니라 경기를 가야 하는가? 그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잘 써야 돼요. 왜 경기를 가야 하는가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요즘에는 영재고들마다 특색이 이렇게 좀 무뎌지는 편이 있어서 너무 강조하게,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봤을 때 그 절박함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경기 영재고를 가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다른 학교와 차별점을 강조하다 보면 또 나오는 게 절박함이거든요. 근데 이 절박함이 영재고에서 자기소에서 보이면 되게 감점 요소라서 좀 절박함이 없게끔 밸런스를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경기 영재고를 쓰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첨삭할 때 지우는 게 경기 영재고는 뭐 이러이러한 학교고 이러이러한 학교입니다. 이거를 한 2줄 써요. 근데 그거 쓸 바에는 본인 얘기 쓰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영재고 무슨 학교 목표 이념 붙여넣기 한 것처럼 예, 갖다가 붙여넣고 그거를 쓰시는 거는 되게 지문이 아깝다. 그냥 마지막 문구만 좀 예, 보세요. 나중에 너네 학교 내가 뭘 능력을 성장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 저 친구 보세요. 작년에는 나사에서 일하겠다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나중에 뭐 나사에서, 근데 나사에서를 쓸 거면은 나사에서 무슨 연구를 하겠다.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겠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 돼서 뭐 북진 통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뭔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신빙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경기 영재고 얼추했는데 여러분 영재고 자소서는요.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설득력이 있고 최대한 꼬인 사람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꼬인 사람이 본다라는 게 내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기뻤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면은 꼬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기쁘면 어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뻤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독학을 해왔다. 꼬인 사람은 어떻게 봐요? 야, 너 독학한 거 거짓말이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 이념 목표를 거의 다 쫙 쓰면 꼬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얘는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쓰기 귀찮아가지고 글자 부풀려놨구만. 그죠? 약간 꼬인 사람이 본다라는 생각으로, 예, 그죠? 꼬투리가 잡히지 않게끔 영재고 자소서를 쓰시는 게 제일 핵심이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몰랐는데
학부모님들이 영재고에 전화하면은 학생이 왜 떨어졌는지 사유를 알려줬어요, 작년에. 놀랍게도.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꼬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명과학 쪽 공부할 건데 쓰다 보면 자칫 의대 갈 것처럼 보이는데 매우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생명과학도 여러분 다 그거였어서 괜찮아요. 네. 작년 세종 알려줬어요? 자, 자네가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하겠다. 작년에 대전도 알려줬습니다. 자, 작년에 대전도 알려줬어요. 대전에 우리 아이 왜 떨어졌습니까? 아니, 제 학생 이 친구 진짜 잘하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했더니 세특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걸려서 떨어뜨렸다. 이제 거기다 바로 욕할 뻔했. 아니 뭐 했는데 아니 뭐 좀 꼬인 사람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세종도 알려줬구나. 감사합니다. 그건 저도 몰랐네요. 자, 인천 자소서 지금 잠깐 채팅창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인천 거를 갖고 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자소서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가 예술영재학교니까 아무래도 창의융합, 이거는 좀 작년 거를 보시면 좋을 텐데, 창의융합적 연구 사례, 여러분 이거 함정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함정 카드,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큰 함정이에요. 이게 아니 중학생한테 창의융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의융합적 연구 사례는 저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억지로 그냥 무슨 연구 사례를 전혀 창의적이지 않고 융합적이지 않은데 융합적인 것 같이 막 묶으려고 안달 힘을 쓰다가 자소서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창의융합적 연구 역량 사례라고 거기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쓰시는 거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인천에서 얘기하는, 세종에서 얘기하는 창의융합적 연구 사례는 그냥 얘하고 똑같이 쓰시면 돼요. 말만 다른 겁니다. 함정 카드예요. 무슨 말끝마다 나는 창의적이다, 이러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런 거 쓰시면은 감점 사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은 제가 경기하고 한과형 위주로 좀 갖고 왔으니까 일단은 그것만 볼게요, 여러분. 자, 한국과학영재학교 역시 훌륭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야, 설명이 하기 좋게 한 페이지에 다 몰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한과형이야. 역시 자네. 자, 한과형 볼 건데, 자, 여기도 사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왜 지원하는 학생 본인을 선발해야 된다. 예, 뭐 그러면은 똑같이 쓰시면 되죠. 뭐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냥 대충 뭐 쓰면 되죠. 뭐 대충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과거 뭐 동기 쓰고, 과거에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뭐 수과학에 대한 뭐 이런 게 뭐 쌓아왔고,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나는 이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은 아래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요 4번에 있잖아요. 요 4번에 이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쓰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경력을 쌓아왔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우주 정복을 할 건데 이 우주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고, 이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러한 역량에 대해서 내가 이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훌륭한 뭐 어떤 뭐 학교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성장시킬 수 있을 거다. 그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성장시켜 나가면서 뭐 앞으로 뭐뭐를 해나갈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죠. 실제로 500자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납니다. 약간 좀 썰 풀듯이 하시면 돼요. 과거에 내가 뭘 했고, 이러한 활동을 했고, 이러한 경력이 있고, 여기서 무언가를 느껴왔는데, 이러한 걸 토대로 내 꿈은 뭐 우주 정복인데, 이 우주 정복을 하면서 뭐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러한 역량이 자네 학교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면은 좀 키울 수 있다는 거를 뭐 키울 수 있을 거다. 뭐 아니면은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 그래서 자네 학교에서 뭔가를 활동하면서 성장시켜 나가고 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좀 무난하죠. 그러니까 이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어떻게 쓸 줄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면은 반이라도 간다. 자, 현재의 나를 속이 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정 환경. 여러분, 이 가정 환경에 대해서 직업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직업 쓰라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책에 많은 뭐 관심을 해서 많이 읽히게 하셨고 뭐 부모님이 뭐 이런 교육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쓰면 안 되는 거 위주로 할게요.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가정 환경이나 지역 환경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 극복했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쓰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뭐 약간 내가 깡촌 시골에서 하는데 이러한 시골에서 하는 것보다 뭐 좀 우수한 학생들, 여러분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과 어울려서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내가 성장시켜 나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본인의 환경에서 지금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그거를 약간 좀 본인의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의 원인? 부족함의 원인? 약간 그런 거를 뭔가 주변 핑계 대듯이 약간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네, 오히려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거만해 보이는 문장만 안 적으면 돼요. 그죠? 그 우수한 학생들, 그게 뭐 지역 이거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소서를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너네 학교를 가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너네 학교에 가서는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 학교를 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쓰실 거면은 반드시 극복을 어떻게 했냐도 무조건 써라. 아이고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수학, 과학적 재능. 자, 요것도 사실 할 말 없어요. 대부분 영재고가 다 비슷해가지고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 과학 정보 분야의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 이거 있는 그대로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영재원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영재원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영재원이라서를 쓰는 것보다 애초에 영재원을 쓴다는 게 어필 사유도 안 되고요. 영재원에서 쓸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쓰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 해부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뭐 개구리를 많이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말이 다 잔인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과거에 어떤 일을 계기로 이런 연구를 했다. 아니면은 과거에 내가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이런 연구를 했다.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좋지. 굳이 내가 영재원을 재원했다라는 걸 쓰시면은 그거는 전혀 좋지 않죠. 그죠? 이 무언가에 대해서 동기를 쓰시는 거는 되게 자소서에 좋은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도 뭐 수학, 과학적 재능 아까 경기영재고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죠?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 이런 것도 사실상 경험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을 쓰기 애매하니까 뭐 이런 것도 그냥 경험이나 활동을 쓰셔도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수학 또는이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과학 실험 같은 거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근데 이런 거 실험 같은 거나 뭘 쓰실 때는요. 항상 약간 그런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그냥 순탄하게 했다가 아니라
실험을 순탄하게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실험을 하면서 뭔가 원인 약간 좀 오차나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차나 오류를 맞닥뜨렸을 때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근데 사실 극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내가 왜 극복을 못했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여기 수학 과학이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자, 근데 방금 전에도 요 3번에 대해서도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잘못 봤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쓸 때도 그 실험을 쓰실 때는 그 중간에 오차나 오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 이거를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고, 만일에 극복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극복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야의 수학이나 과학적 이론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무언가를 뭐 추가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뭐 성장해 나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실험 쓰실 때는 그냥 실험이 순탄하게 쫙 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극복을 못한 이유 이런 거를 쓰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래야지 자소서가 좀 짜임새가 있어져요. 자, 수학 또는 과학 분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네요. 네, 요거는 과학 분야 이외니까 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오케스트라, 뭐 이거는 봉사활동, 네,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엉망으로 쓰기가 더 힘들어요. 네, 뭐 농구 뭐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오케스트라를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농구를 하든 여기서 느낀 점, 교훈, 약간 이런 거를 항상 써주시는 게 좋다. 나는 농구가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농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도 수과학을 억지로 엮으시면 안 돼요. 수과학 이외에 돼 있잖아요. 영어 공부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단순히 내신이나 뭐 탭스 이런 거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뭐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왔다. 그러니까 그 명분이나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죠. 근데 뭐 아무튼 여기에서는 교훈을 쓰는데 억지로 수과학이랑 엮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는데 공이 튕기는 걸 보고서 포물선 운동을 생각했다. 아니면은 뭐 종단 속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과학은 아예 접어두시고 네, 느낀 점 교훈 위주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도 아까 얘기했고요. 5번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6번도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마지막처럼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써도 되죠. 네, 정보 쓰셔도 됩니다. 사실 정보를 3번에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어느 정도 수학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토대로 좀 질문 있으십니까? 뭔가 사실 경기영재고를 한번 확실하게 쓰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도 뭐 사실 경기영재고랑 별로 다를 게 없죠. 모든 영재고가 다 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에서 창의 융합적이라고 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정치 절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는 절대 안 쓰시는 거예요. 정치색은 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지만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자수서 같은 데에다가 네, 쓰시면 안 되죠. 저도 안 드러내잖아요. 존댓말이요? 존댓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고요. 자수서를 쓰실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도 합격한 사례를 많이 보긴 했어요. 뭐뭐 했다. 뭐뭐 하였다.
실제로 이렇게 써서 붙은 사례를 많이 봤는데 글 자체가 짜임새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이러이러한 했고 무엇을 느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습니다체 있죠. 습니다. 그냥 요거를 쓰시는 게 글 전체가 깔끔해집니다. 자, 중1-1 진로 활동에 의대 희망 이야기가 있는데 한과영 마지막 문학의 의대에서 아니요. 그런 거 쓰시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자기소개서나 그 생기부 세특에서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자소서에서 드러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을 안 좋게 받았는데 그거를 이유를 쓰지도 말고 세특에 뭐 의대 관련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저 친구 말대로 의대 쓰면 거의 확정적으로 면접 때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써도 3차까지 갔다는 소리잖아요, 저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3차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자소서에서 의대 같은 거를 드러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한과영은 의대 자체 진로 진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과영을 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가 의대 갈 것 같으니까 막자라는 그런 선생님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가 의대를 막아놨기 때문에 네, 거기는 진짜 단호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생각이 안 나요. 뭐 쓰레기 줍기도 괜찮아요, 여러분. 쓰레기 줍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봉사활동에서 강조하는 게 봉사활동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거에 있어서의 중요함을 좀 쓰면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기부 얘기인데 아까 세특에 안 좋은 문구 하셨는데 행특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죠. 대놓고 안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살짝 돌린 말.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거는 사실 세특이 아니라 행특이었습니다. 뭐 서로 간의 조화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로 학생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면접 때 연구원 돈 못 버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거는 근데 면접관이 좀 이상한데요. 네, 그건 좀 면접관이 좀 말을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아니, 영재고 면접관이 진짜 그랬어요? 연구원 돈 못 버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그 본인이 들은 거예요? 연구원 돈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여러분. 제 주변 연구하는 애들 저보다 많이 버는데. 네. 교내 봉사상? 근데 교내 봉사상을 적는 것보다는 그냥 교내 봉사 활동한 이력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되게 추상적으로 했고 정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피해야지 자소서가 이상하지 않다거든요. 진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와, 근데 그건 좀 그렇다. 면접관 분이 좀 질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뽑아주면은 삼보일배 하면서 가야죠. 자, 뭐 아무튼 자소서 오늘 경기하고 한과영을 봤는데 사실 제가 오늘 대구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대구도 사실 똑같아요. 대구도 별 다를 게 없는 게 수학, 과학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진로에 관련된 경험.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서 영재성이나 잠재 가능성 이 얘기죠. 그래서 대구도 결국에는 경기하고 똑같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얘는 이제 아까 뭐 봉사활동한 거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갈등 조절한 거 써도 되고 얘도 경기 영재고하고 똑같죠. 그다음 위 문항 외에 작성하고 싶은 내용 여기에다가는 뭐 쓰면 돼요? 경기도 그랬고 한과영도 그랬고 내가 너네 학교 들어가서 뭐 공부하고 싶고 뭘 어떻게 하고 앞으로 뭘 하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이제 그런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첨삭 요청을 하실 때 좀 제가 쓰지 말라는 부분은 좀 다 지우고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리고 첨삭 받으실 거면은
다들 저 공짜거든요. 하지만 커피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고요. 네. 저 기프티콘은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소서 첨삭하는데 돈 받잖아요. 그거 원래 그렇게 하면은 다 탈세거든요. 그거 돈 받으면 저 신고당해요. 그래서 돈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소서 첨삭하시는 분들 그거 다 불법이거든요. 예, 저도 괜히 꼬투리 잡힐까봐 이제 절대로 유료 첨삭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무료 첨삭이니까 좀 빠르게 첨삭을 해드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좀 빠른 첨삭을 원하시면은 저 말고도 이채비 같은 데 보면은 뭐 서울과고 팀이나 뭐 여러분들 자소서 첨삭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소서 첨삭은요, 여러분 혹시 유료 첨삭을 받으실 거면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 자소서 첨삭 받을 때요, 그러니까 영재고 자소서는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영재고 자소서는 왜 특이하냐면은 웬만한 자소서를 봐주시는 선생님들보다 차라리 영재고 출신 대학생분들이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영재고 자소서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애들이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 별거 아닌데 그거를 부풀려서 쓰는 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넬라우스 정리 같은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나 어법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은 뭔가 엄청나 보이니까 그거를 걸러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못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급하신 분들은 만일에 영재고 자소서에 대해서 좀 첨삭을 받으실 거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있죠. 예, 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영재고나 최소한 올림피아드 수상 이력이 있는 대학생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 좀 첨삭을 받으면은 이 영재고 자소서 첨삭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재고 자소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이런 그냥 국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과학 내용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부풀려 쓰거나 엄청난 건데 본인이 한 것처럼 쓰거나 그런 거를 좀 검증을 해야 되니까, 예, 좀 꿀팁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만 다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본 바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이가 하고 있던 실험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와서, 자, 여러분 유의미한 이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유의미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유의미한. 자, 봐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KMO 2차 금상 받았어요. KMO 2차 금상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해서 여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나 KMO 장려밖에 못 받았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극복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유의미란 단어를 좀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주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많이 쓰면 좀 그러니까 이 유의미란 단어를 좀 써주시면은 자소서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자, 아무튼 읽어보면은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와서 그 결과물로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탐구대회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쓰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소외 계층이라는 것도 그냥 제 삐뚤어진 불충한 사고방식으로 했을 때 이 소외라는 말을 좀 안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네. 제 작년에 자소서 작성이 늦어져서 위너스쌤 손길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해도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자소서 정말 막막했는데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천서 부탁드리는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라 하셨는데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자소서를 미리 써서 선생님한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공부한 거나 뭐 수상 내역이나 그런 거를 좀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한과형 탐부 첨부하는데 없어도 괜찮을까요? 없어도 괜찮지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 인천 2번 방향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다운로드를 안 잡아놔서 인천영재고는 제가 다음 주 제가 매주 11시에 라이브 하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진로에 가고 싶은 대학 써도 되나요? 됩니다. 좋아요. 근데 대학보다는 과를 써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1학년 컴공, 2학년은 화공으로 말씀드렸는데
컴공으로 그대로 써주셨어요. 아, 아, 여러분 저 깜빡하고 녹화를 안 눌렀습니다. 아, 아, 요즘 왜 이러지? 진짜. 녹화를 안 했네요. 자, 뭐 아무튼 생크림. 요즘 왜 이러지 진짜. 요즘 자꾸 이렇게 덤벙대네요. 자꾸 사람이. 자, 1학년 컴공, 2학년은 화공으로 말씀드렸는데 컴공으로 그대로 써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깜빡하셨다고 하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면접 때 아예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의대 빼고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부분에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녹화해서 다시 올리려고 한 건데, 제가 앞에 부분 좀 쓸데없이 얘기한 거는 제가 알아서 좀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영재고 수료증 내는 거 좀 그렇겠죠? 아니요, 괜찮아요. 뭐든지 했다라는 걸 얘기하시면 되죠. 나 고3 때 KM을 1차 응시하면 1차 응시한 뒤에 FKM으로 보던데 고3 때 1차를 졸업한 상태에서 최종 시험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고3 때 고캠 응시? 고캠 응시는 되는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대한수학회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서는 한 선생님께 모두 받는 게 좋을까요? 두 선생님께 따로 받는 게 나을까요? 사실 그냥 두 선생님한테 따로 받는 게 좋은데 선생님 한 분이 좀 더 믿음이 가면 그분한테 쓰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추천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충 써주시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거 잘 써주실 수 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돼요. 추천서 때문에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소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수상 실적이, 그리고 예전에 자녀분들 중에 이제 중3이시거나 중2이신 분들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일부러 좀 옛날에 추천서를 엉망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제가 그런 거는 좀 사실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자녀분이 좀 과고 영재고 준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가급적 부탁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를 한번 봤어가지고. 자, 수상 실적이 따로 없고 자소서뿐인데 포트폴리오에 따로 넣을 내용이 없을까요? 뭐 따로 넣을 내용이 없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추천서 미술쌤한테 받았는데, 그죠? 추천서를 엉망으로 써주실 분한테 받기보다는 차라리 저 친구처럼 미술쌤한테 받는 게 좋습니다. 너 오늘 잘 들어왔다. 저 친구 영재고 합격생이거든요? 여러분, 영재고 합격생이 미술쌤한테 받고 붙었다 하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 추천서는 3학년 쌤도 괜찮을까요? 2학년 담임쌤이 약간 귀찮아하시는 뉘앙스여서. 아니, 그게 누구한테 받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잘 써주는 사람한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친하면은 친한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친한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뭐 주스 같은 거 하나 사들고 가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부탁하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제가 좀 올해 좀, 선생님 제가 뭐 좀 영재고 좀, 영재고 한번 좀 써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좀, 부탁드려가지고 제가 진짜 죄송한데, 저 좀 그렇긴 한데 좀 영재고 한번 자소서 좀 써주시면 진짜 저 너무 진짜 감사할 것 같거든요. 자, 한 번만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약간 제가 진짜 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바닥을 기면서 학생분들이,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학생분들이 직접 추천서 부탁하면은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잘 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요구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기면서. 자, 아무튼 자소서 관련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소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혹시 자소서 얘기나 뭐 다른 거 부족한 거 있으면은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또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 네, 그때 또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자소서 첨삭 관련해서는 제가 이채비하고 블로그에 예, 나중에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이런 유의미한 시간 예,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앞으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신 분들 1차 서류 다들 잘 통과해서 네, 영재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